마지막으로 교수님. 예. 소병선입니다.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동의하신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 이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양극화 현상과 같은 사회적인 그 불안 요인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또 효과적인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반성장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들은 우리 사회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리고 소비자든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인내하면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정책 당국들도 입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동반성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발빠르게 정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동반성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중소기업 부문의 건실한 성장 없이는 자신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상당 부분 양보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반성장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도 동반성장 정책의 취지를 공감을 하면서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동반성장 정책의 중심 역할을 하는 동반성장위원회라든가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그리고 또 동반성장 관련 지수 등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몇 가지가 남아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먼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민간 단체입니다. 민간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가면서 동반성장이라는 그 시대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상당한 제약이 앞으로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우에도요. 지금 현재로는 선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대기업의 진입이라든가 사업 이양 실태를 조사 공표하고 대기업이 진출하거나 확장할 경우에는 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이행 여부가 거의 대기업의 자율적인 협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점은 좋은 점이에요. 경제 주체들이 합의해서 원칙을 정하고 이것을 준수해 나간다는 소위 원칙 중심의 사회, 법률에 의한 규제 중심보다는 원칙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률적 뒷받침 없이 사회적 합의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합의된 룰에 대해서 성실한 실천이 만일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동반성장위원회라든가 적합업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합의에 의하든 어떤 방법에 의하든 지금 계획대로 나간다면 선정된 업종의 경우에서는 사업을 이양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입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점에서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혹은 영업의 자유를 강제하는 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과정에서 정부가 행정지도의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법률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적합 업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이양, 신규 진입 및 사업 확장 제한 등 이러한 것들을 제한을 할 때,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라고 해 있는 게 오늘날의 헌법 정신이고 법치국가의 일반 원리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그 자체가 헌법 위반으로 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률학자들의 의견도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권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합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률로 만들어서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다만 법률로 제정했을 때 올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폐단들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법률로 하거나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에 대해서 특히 사업 이양을 하도록 하는 그런 품목의 경우에는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한 재산권의 침해고 직업의 자유의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면 그야말로 자본주의라든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런 점에서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 이양 품목이나 이런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원호나 그룹 총수 차원에서 이거 내놔도 우리에게 큰 손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책 당국자가 혹은 입법을 할 경우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입장에서만 보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보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고유업종에서 했던 것처럼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들이 그 제도라는 보호막에 안주해서 혁신활동을 등한히 하거나 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이는 노력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그게 국민들의,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적합 보호막에 안주하지 않고 중소기업 스스로도 혁신활동이나 해당 품목 업종의 품질 향상 노력을, 배전의 노력을 경주를 해서 중소기업도 성장할 뿐더러 소비자의 권익도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중소기업 스스로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제도이고 취지가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입법 원칙에 맞춰서 법제화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 교수님께서 그 대중소 분단 성향이 중요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카드라는 말씀하에 특히 이제 그 법제화에 관련돼서는 어차피 동반 상대의 법률적인 받침 없이는 이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제화는 필요한데 좀 합리적인 어떤 법제화, 좀 합의된 법제화,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사실은 참 이게 법제화라는 게 합의라는 게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중소기업의 자체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